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100번째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첫 번째 절기 이파입니다. 옷차림은 조금 더 가볍게 하셔도 좋겠는데요. 쾌청한 날씨 속에 낮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까지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1도, 독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인 토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안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어제 월성원전 삼중수소 2차 조사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경과에 따르면 월성 1, 2, 3,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수중 촬영 결과 바닥부 에폭시 라이너의 부푸름과 표면 균열 등 열화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시공 당시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균열을 확인했고 이 균열을 통해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월성 1호기 폐수지 저장 탱크의 서쪽 수직 외벽의 도장 페인트에서 부푸름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폐수지 저장 탱크 누설 탐지관에서도 누설수가 확인되고 있고 누설수 일부가 지하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터빈 갤러리 바닥 침전물의 감마 핵종 검출은 폐수지 저장 탱크 누설로 오염된 토사 유입이나 침전물 확산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기자연합회가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번 2차 조사 경과 발표도 형식적인 요약본 공개에 그쳐 국민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군의 기초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241명 공천을 의결했습니다. 울진군 나 선거구와 영양군 가 선거구는 책임당원 100%로 경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상주와 문경 지역 기초의원은 당협위원회 결정이 나오는 대로 공천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의 한 폐 양어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에서 길고양이 최소 18마리를 포획해 이 가운데 6마리를 죽이고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 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요청해온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여성노동자회가 노동자 53명을 상담한 결과 60%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고 29%는 교육 실시 여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성희롱 유형 상담은 복합적인 성희롱이 47.3%, 언어적인 성희롱이 21.8%, 신체적 성희롱이 16.4%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경북은 민주당에 있어 늘 험지 중에 험지로 꼽혀왔습니다. 그나마 4년 전인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인기에 힘입어 해볼 만한 싸움이었는데 대선 패배에 그늘이 짙은 올해는 단체장애, 도의원 공천까지 인물난이 뚜렷합니다. 반면 기초의원 공천은 30대에서 40대 신인들이 대거 포함돼 시름이 깊던 민주당 선거 전략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최근 민주당 상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조원희 후보. 보수 후보 일색이던 지역 선거에서 2년 전에 이은
두 번째 단체장 출마 결심에 지지자들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 이렇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후보자도 없다 그러면은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선택권을 제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후보가 나온 지역은 경북에서 아직 5곳뿐입니다. 16개 시군의 단체장 후보를 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인물난이 확연합니다. 지역구 도의원 출마자도 9명에 불과해 4년 전 26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대선 패배의 여파가 전국 어디보다 경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지방선거의 교두보로 평가되는 시군 기초의원의 경우 30, 40대 새 얼굴들이 대거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면서 인물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58개 지역구 공천이 확정됐는데 4년 전보다 오히려 1명이 더 늘었고 추가 공천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확인된 곳은 복수 후보 간의 경선까지 진행됩니다. 4년 전 비례의원에 당선된 후보들이 지역구로 재선에 도전하거나 대통령 선거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정치 도전에 나선 30, 40대가 늘면서 민주당의 기초의원 후보군은 오히려 두터워진 겁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우리 당세에 조금이라도 이제 상승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좀 볼륨이 커진. 험지 중에 험지. 민주당의 경북 지역 후보들이 4년 만에 여당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견고한 보수 지지세를 얼마나 뚫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100번째 맞는 어린이날, 마음이 무거워지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 10명 중 6명은 9시 출근, 6시 퇴근을 사는 어른들처럼 저녁 6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대부분이 쉴 시간과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어린이들의 이야기 손은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가 초등학교 4, 5, 6학년 어린이 1,841명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수요일은 일찍 맞춰서 놀이터에서 놀고 다른 날에는 놀거나 집에 갔다가 학원 가요. 저는 학원 가요.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가요. 엄마가 짜둔 생활 계획표 같은 게 있는데 그대로 숙제를 하거나 설문에 응답한 어린이의 43.2%, 10명 중 4명 이상이 학교를 마친 후 친구들과 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는 어린이가 88%였고 18%는 그 개수가 4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57.3%, 10명 중 6명이 저녁 6시가 넘어야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집에 가는 어린이도 16%나 됐습니다. 44.6%,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가 하루 여가 시간이 2시간도 안 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놀다가 다시 집에 가는데 집에 가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또 이제 놀 시간이 없어요.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놀 기회들이 사라져버린 영향도 큽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벌어지면서 쉬는 시간이 줄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많이 좀 굴러가긴 했어요. 특히 가장 큰 피해자가 좀 아이들이고, 그래서 놀이가 아이들에게 주는 힘이라든지 에너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빨리 좀 회복되어서 학원과 과외, 공부에 매달리며 하루를 보내는 어린이들. 아이들은 매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쉬고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시간이 제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랑 노는 거예요.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은 못 가지만 놀러라도 놀이터 뭐 이런 데 말고 맨날 놀던 데 이런 데 말고 좀 멀리 공원이나 놀이공원 이런 데 가고 싶어요.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 황룡사 발굴조사 보고서 3편 강당지 북동편 지구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동안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황룡사 강당제, 북동편의 건물 배치와 구조, 공동 생활 공간을 추정할 수 있는 건물지와 유물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동문지와 창고지, 식당지 등 건물지 39개소와 담장, 우물, 배수로 등과 같은 생활 기반 시설도 확인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폐교로 관리되어 온 울릉 북중학교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울릉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릉 미래교육센터는 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학과 과학, 정보 영역을 포괄하는 공간을 구축할 예정인데 울릉 지역 초중고생 450여 명의 창의 융합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게임과 놀이를 통해 수학의 원리를 알아가는 수학체험실, 레이저 커팅기와 목공기계를 이용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 스페이스, 인공지능과 접목한 SW 교육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오늘은 100번째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첫 번째 절기 이파입니다. 옷차림은 조금 더 가볍게 하셔도 좋겠는데요. 쾌청한 날씨 속에 낮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까지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1도, 독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인 토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